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좀 오래된 영화,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게 영화들이 빨리 잊혀지는 시대에 오래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보러 오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 본 분들이 있으면서 그래도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원래는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요. 오늘은 안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을 보니까 감독님의 얼굴과 여러분의 눈빛이 마주하는 게 굉장히 되게 놀라운 점이 오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간단하게 이 섹션은 한 100명이 넘는 평론가들과 학자들이 아시아 영화,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시아 영화 10편을 각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록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들을 이제 선정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는 제가 여러 말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3년에 이제 국내 개봉을 했는데요. 그때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옛날에 화양연화 같은 시절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올드보이도 만들어졌고 개봉을 했고,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 장화옥면, 그 다음에 지구를 지켜라, 바람난 가족, 스캔들이요. 예, 스캔들도 있죠.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영화들이 각자 감독님들의 그 어떤 인장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3년의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독보적인, 어쩌면 한국에서 미장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영화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알만하게 만드신 영화가 바로 올드보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가 보통 칸느 같은 영화제는 월드 프리미어가 아니면 안 되는데 국내 개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칸느에 초청을 받으셨고,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상보다도 감독님의 이름이 영화사에, 세계 영화사에 등장을 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의 어떤 대표작으로 제일 최초에 거론되는 어떤 영화이기도 합니다. 약간 낯뜨거우신가요? 예. 그리고 감독님 영화의 특징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원래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있지만 아마 감독님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관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의 이야기를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 앞에 계신 분. 감독님 안녕하세요. 감독님 너무 오랜 팬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올드보이가 개봉한 지도 벌써 이제 20여 년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고 계신 작품 세계관이랑 비교해 봤을 때 20년 전과 지금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는지, 스스로 어떤 점이 변화했다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좀 저도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진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영화적으로는 물론 제가 요즘에 연달아서 15세 관련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큰 변화라면 변하겠지만 이 다음에 또 무슨 영화를 만들지 모르니까 또 굉장히 과격한 그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오랫동안 매달려 온
지금 어쩔 수가 없다처럼 올해 하고 있는 서부극이 하나 있는데 그 각본은 굉장히 폭력적인,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크레이그 잘러라는 감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면서 감독인데 아주 인디펜던트한 영화, 엄청나게 폭력이 센 영화 만드는 감독이자 작가예요. 이 친구가 쓴 각본을 제가 오랫동안 손을 봐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어쩔 수가 없다가 이렇게 20년 후에 만들어진 일을 겪으면서 이 작품, 이 서부극도 언젠가 또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또 다시 갖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폭력이나 뭐 성적인 묘사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많이 변했다라고 보기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요즘 영화들에서 보이는 좀 인간에 대한 연민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변화일까? 글쎄요. JSA를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올드보이나 친절한 눈매스나 이런 영화들, 저는 제 생각에 나름대로 등장인물들에 대한 강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질문하시죠. 저기 네 번째 줄에 앉아있어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처음 보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제가 2003년생이어서 이 영화를 본 지가 4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장르가 되게 어쩔 때는 로맨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코미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감독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경험이라고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네, 이 영화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느냐? 네. 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도는 그렇죠. 만들 때 많은 장면들이 이 영화의 다루고 있는 소재나 폭력의 수위를 고려할 때 좀 놀랍다 싶을 정도로 코믹한 순간들을 여기저기 넣고 싶었고, 그것이 이 영화를 그냥 막 분노에 찬 남자의 그런 폭주라는 그런 좁은 범주에 머무르지 않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맨스 얘기도 하셨죠. 예, 당연히 아주 이상한,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류의 로맨스 영화죠. 마지막에 진실을 알게 된 모데스가 기억을 지우겠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자기의 고통을 잊기 위한 것이 동시에 이 사랑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몹시 부도덕한, 그러나 이거 어차피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장되고 강렬하게 표현된 좀 신화적인 성격의 이야기인 관계로 저는 그 영역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화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근친상간 모티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범위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고 통용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고대 신화적인 느낌도 있고, 또 낭만주의적인, 낭만적이 아닌 낭만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뭐든지 가능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금기도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무지 용납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맨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관객 여러분도 한 10년 후에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되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봤는데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안경 쓰신 분. 그 올드보이를 이제 한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보고 이번에 다시 처음 보게 됐는데 되게 그 상당히 다시 보니까 그 돌아볼 수 있는 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현재 가장 최근에 만들어주셨던 그 헤어질 결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항상 감독님의 작품에서 그 최신 기술이라 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키리를 주로 활용했었고, 그리고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톤이나 아니면 이제 PC방 같은 그런 약간 그 당시에 되게 최신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다루시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영화에 되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술 발전에 민감하고 뭐 얼리 어답터라든가 그렇지는 전혀 않아요. 근데 뭐 현대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현대 당대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들의 생활을 묘사해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영화적으로 잘 그걸 녹여내면 항상 그 당시의 관객에게 정말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자신은 나이가 많고 점점 더 늙어가지만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함께 일하는 연출부들은 조감독이죠. 그들은 다 항상 비슷한 뭐 20대 말 30대에 걸친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활의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까이서 접하는 사람들과 또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것을 이용해서 각본에 촬영할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도전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당시 결말 거의 앞부분, 그러니까 체면 출사 만나는 부분에서 하필 가족들이 와서 영화를 끝내보지 못하고 지금 그 이후로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결말을 처음 봤습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재밌었지만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보겠다 하고 오늘 보게 됐거든요. 제가 결말을 봤을 때는 마지막 그 오대수의 표정이 마치 괴물처럼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열린 결말로 의도를 하시고 주문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그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남죠. 그 초면술 하는 사람이 자신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이 되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대수의 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저는 관객이 그냥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방치하는 결말이라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고요. 관객이 좀 능동적으로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취향, 생각, 뭐 세계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또는 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아왔는지 여기까지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상상하고 해석해서 저 최민식의 저 일그러진 얼굴을 그 얼굴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영화 편집을 하다 보면은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사람이 활짝 웃을 때 또는 아주 오열할 때 그런 그 상태에서 멈추잖아요. 프리즈 프레임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반대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울고 있네 이렇게 웃고 있네 완전히 반대로 보이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객이 오대수의 미래, 오대수와 리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응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의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예요. 생각하고 다만 최민식 씨는 뭔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관객이 어떻게 보든 배우 본인은 어떤 선택을 나는 해야 한다 라고 그래서 그분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좀 말을 모호하게 서로 주고받아서 좀 명확하지 않지만 실패한 기억을 지우는데 실패한 남자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연기를 했다. 좀 놀랍게 올드보이가 아직까지도 2003년 영화인데도 결말 뭐 혹은 중간중간에 좋은 장면 이런 거에 대한 글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현재까지도 매번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기념비적인 날이네요. 마지막 장면을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어서. 예, 여기 앞에 질문이 어디 계십니까?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일본인 누나가 지금 같이 있는데 누나가 추천해줘가지고 오늘 같이 보게 된 거거든요. 결말 모르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100위 안에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하는 작품인지 알게 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짜 모두가 다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이어서 이게 원작이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고 이거를 선택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원작과 결말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작 만화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번역이 됐고 근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고 정말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만화 팬은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제가 잘 아는 어떤 프로듀서가 찾아와서 이것을 읽어보고 좋으면 같이 합시다라고 내밀어서 이제 그것을 읽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것을 그 프로듀서가 지금 오늘날 용필름이라는 큰 회사의 대표인 임승용 씨인데 그 사람이 그 만화를 저한테 줬을 때 딱 보고 이거 많이 들은 이름인데 뭐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기억이 났는데 봉준호 감독이 한 몇 달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만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라고. 굉장히 재밌고 영화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프로듀서가 가져와서 더 빨리 읽고 싶었죠. 그래서 읽자마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지금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같으면 이 결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우진이 왜 이렇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마음에 안 들고, 영화의 엔딩, 스토리의 엔딩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게 될 것인지, 그 계획이 내가 서야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계약서 덜컥 사인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풀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도 젊어가지고 그냥 무모해서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각색 작업을 시작했는데 무슨 그때는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회의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엔딩, 그 우진의 동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말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풀렸어요. 왜 가뒀는지, 감금방에 왜 오대수를 가뒀는지를 자꾸 그것만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둬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이제 이 모든 게 풀려나가는 시작이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면 더 큰 처벌인데 왜 풀어줬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 풀어줬지? 이 세월이 무엇에 필요한 세월인지 라는 식으로 해서 딸의 성장,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었다. 이 식으로 이렇게 생각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정말 2, 3분 안에 이 모든 생각이 다 그래서 그 임승용 프로듀서한테 제가 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굉장히 그 금기시되는 얘기잖아요. 이 금신상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다. 프로듀서로서.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를 해라.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못 다루겠다면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옆에 빨간 옷 입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 헤어질 결심 영화 보고 영화과 이제 생각하게 되면 저는 지금 영화과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제가 그 올드보이를 보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해방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들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독님의 좀 답변이 좀 궁금하고 오래오래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정말 진실을 몰라야 행복할 수 있고, 언제나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것이 해방이다. 진실이고 해방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언제나 틀림없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야 좋은 거 얼마든지 있죠. 예, 딱 얘기 들어보시고 여기 체크아웃 입으신 분 짧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영화를 처음 봤고요. 궁금해지는 거는 그 감독님께서 자녀분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분이 성인이 되셨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이 됐는데 그 미술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 예술가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죠.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또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연령들보다 훨씬 낮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은 보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도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그런 몇 개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중학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아쉬우시죠?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할게요.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올드보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쭉 따라와서 다 보신 분들, 오늘 이 복음판으로 본, 스크린으로 본 이 영화의 어떤 기억이 되게 좀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스크린 속의 인물들, 배우들 너무 여전히 젊어요. 근데 나만 흰머리 생기고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영화도 여전히 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그 최민식 배우의 마지막 얼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오데스의 클로즈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강금방에 있던 제임스 암소리의 그림도 닮은 얼굴들이, 비슷해 보이는 얼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표정이 암소리의 그림하고 가장 비슷한 어떤 그런 무언가를 깨닫고 체념하고 그런 어떤 데 상태에 놓여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인물,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얼굴이 그 표정에 남아있구나라는 걸 되게 오래간만에 다시 보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영화를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영화를 만든 전 과정, 각본서부터 후반 작업까지 전 과정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주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의 기준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당대 큰 흥행을 하면 더 좋겠고 무슨 영화제가 상을 받는 게 더 좋겠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조차 더 심지어 저는 이 영화의 생명력을 연장 또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큰 흥행과 큰 상을 받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정말 더 기억하게 돼요. 저의 관심은 오로지 이 작품이 제가 죽고 나서도 오래 기억되고 자꾸 상영되고 그걸 말하는 분위기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단계는 좀 살아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참 뿌듯하고 계속해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이어가. 어쩔 수가 없다를 뭐 저
포함해서 많이 보셔야지 감독님 아까 염두에 두고 계신 잔혹한 서부곡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감독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감독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사랑하는 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여러분들의 얼굴도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